오늘 작업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우고자 하는 이제 방식대로 나무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1차 이렇게 희생지로 키웠다가 이게 원줄기죠. 원줄기를 희생지로 키웠다가 언제 쳤는지 모르지만 키웠다가 잘랐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나무 이렇게 목대를, 이게 수영이죠. 수영의 목대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수영도 만들지만은 나무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희생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희생지도 자르고 수영은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서도 희생지를 약 한 가지, 하나나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희생지를 달고 나머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톱을 좀 들겠습니다. 이게 남들은 이 전기톱을 쓰지 이 톱질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전기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 톱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키웠는데 전기톱으로 후다닥 자르는 것도 제가 좀 성미에 맞지 않고 이렇게 톱질을 하면서 이 나무와 내가 함께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톱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톱질을 좀 합니다. 그리고 톱질을 할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하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톱질을 해서 톱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틈을 만들어 주면 이게 틈이 생겼지요. 그러면 톱질하기가 확실히 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위에서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면 톱질이 좀 수월합니다. 쓸리네요. 자, 딱 부러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잘랐으면 면을 반드시 잘라야 되겠죠? 자, 좀 다듬겠습니다. 이게 끓인가 뭐 그거예요? 예. 자, 이제 톱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넓기 때문에 다 바르지 않고요. 이 가장자리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송진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아물게. 예, 자연적으로 코팅이 좀 살짝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옆면이 이렇게 비스듬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도 흐르거든요. 근데 평평하게 잘랐을 때에는 가능하면 가운데까지 다 발라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자리를 아물 때는 이 가장자리부터 아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이 작은 가지를 이게 이 사면으로 이렇게 깎아서 골고루 잘 발라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상처를 잘랐을 때에는 위에 이런 희생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희생지가 없으면 이 상처가 아물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희생지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 굵기도 달라지지만은 이런 상처도 생각보다 빨리 아문다 하는 것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또 이제 손을 좀 대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나무를 완성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나무 밑에서는 이렇게 면을 표피하고 면을 반듯하게 잘라주는 게 대세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희생이가 이렇게 컸을 때에는 아무는 속도가 좀 아무래도 더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간쯤 이쯤 잘라서 요것을 사리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희생지를 자르지만은 일부는 남겨서 사리를 처리하는 그런 톱질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톱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예.
자, 우선 톱질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가지를 좀 대부분 좀 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예, 톱이 패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가위로 뚝딱 하고, 이제 스윙이 좀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자르는 것은 희생지를 켰던 그런 자리를 다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일단 자르겠습니다. 이게 나무를 키울 때는 이 면적을 넓게 활용을 해서 희생지를 이렇게 넓게 받아놓으면 나무가 성장이 아무래도 좀 빠르겠지요. 그래서 나무 키울 때에는 이런 면적이 의외로 의외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목대가 많이 좋아졌지요. 이런 시간만큼 목대가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금방 자랐던 그 희생지를 거의 줄기마다 다 달았습니다. 가지마다.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지금 위에 또 하나 끊었지요. 여기도 이제 작은 가지지만 저 위에서 한두 개, 머리하고 머리 희생지 하나 하고 저 여기까지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그냥 이제 가지를 쓰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도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밑에 이 가지까지 잘라놓고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희생지를 달려야 분명 나무가 큽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확실히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희생지를 나무에 많이 단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희생지라는 얘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지를 정작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사람들 의외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희생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구나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지 속에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다는 것을 이런 화면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야도 원래는 이쯤에서 잘라야 되는데, 아까 이쯤에서 잘라야 되는데, 여기는 희생지를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가지 줄기는 이 밑까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위에는 제가 잘라낼 겁니다. 이 잘라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지를 이 위에 있는 그 가지가 이 밑에 있는 가지에 그늘을 줍니다. 그래서 희생지 역할은 뭐냐면 절대 밑에 내가 키우자 하는 가지에 그늘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나머지 그 역할은 이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크는 그 희생지가 이 밑에 그 가지에 영향을 절대 주는 것이 아니죠. 희생지는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나무 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지금 살짝 누웠기 때문에 철사를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